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2번 했었고, 지지난 시간에 1번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지금 시간은 이제 늦어도, 이제 10분이 넘어도 그냥 20분이 돼도 그냥 한 편으로 찍을 겁니다. 그래서 그 68번 설계 시공 구매 사업 관리 관계는 딱 세 편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인허가 이제 3번 국내의 인허가는 어디서 할까랑 그 다음에 현장 노하우 팁 해가지고 디지털 계정기 아날로그 계정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사진을 좀 발췌해가지고 왔어요. 잘 들어주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내의 인허가는 어디서 할까? 국내의 경우는 대관 업무, 인허가 관련 사항의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음.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간단한 이제 소규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대관 업무나 인허가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대형 이제 화공 플랜트나 아니면 산업 플랜트나 발전 플랜트, 특히 발전 플랜트 같은 경우나 화경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화공 플랜트 같은 경우는 인허가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산자부 아니면 뭐 저기 뭐죠? 국토부, 환경부, 그 다음에 뭐 전기안전공사나 아니면 뭐 그 산업안전공단이나 공사나 아니면 우리 항공청, 항공장애 등에 관련된 항공청이나 뭐, 그러니까 뭐 이거 말고도 뭐 경가지 선정 관련해 갖고 주민설명회도 주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산업단지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또 인허가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에너지 그 관련돼 갖고 애관공에 또 인허가 받는 것도 에너지 사용 계획서 또 인가 받는 것도 있고 공사계획 인가 뭐 애관 엄청나게 많아요. 한 80가지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스케줄 맞춘다고 엄청나게 힘들었던 기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해외는 이런 대관 업무나 인허가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지만 해외는 이제 어려운 게 영어를 모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스트레스죠. 근데 발주처 이상한 데 만나면 또 고생 많이 하고 국내는 인허가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인허가 대관 업무라. 두 번째, 인허가의 주체는 회사의 업무 절차 방식에 따라서 상이하나 주체는 시공의 공무나 사업부의 PE들이 수행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되게 공모 쪽에 막 되게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이 나서 좀 넣은 건데요. 이게 시공 쪽에 여기 시공 쪽에 지금 여기 표시를 다 하진 않았지만 이 시공 쪽에도 여기 시공 쪽에도 이게 공무도 있고 품질 안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 쪽에서 그런 쪽에서 이제 그 인허가를 주최하는 쪽은 공무 쪽이에요, 공무. 그래서 공무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다양한 일들을 좀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 공무는 이제 전체 뭐 시공 쪽에도 이제 건축이 있고 토목 있고 기계 있고 전기 있고 뭐 있을 거잖아요. 시운전 단계에서는 또 시운전 부서도 있고 있는데 공무로 그런 쪽을 다 총괄하는 사람이 되어져. 그래서 짬이 가장 높은 사람, 앞으로 CM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쪽에서 인허가를 전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관리부서의 PE들, 프로젝트 엔지니어들이죠. PM 밑에, 프로젝트 매니저 밑에 PE들이 쫙 깔려 있어요. 분야별로. 걔네들이 이제 인허가를 분야별로 챙겨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공부와 이제 사업부의 PE들이 쪼개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이제 회사마다 좀 이제 주최하는 방식이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어, 지금 상기 1, 2, 3번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사항으로는 상기사항은 깊이 있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초보 엔지니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만들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해외에는 인허가가 별로 없어요. 국내는 여러분들이 해외 프로젝트만 수행했던 사람들은 국내 오면 돌아버릴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정말 일을 못해요. 인허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봤을 적에. 인허가가 어떻게 보면 사업의 발목을 좀 잡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자꾸 이제 대형 글로벌 회사들은 해외로 나가는 게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제한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툭하면 법 개정돼 갖고 법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인허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이런 일정을 쩌스트하게 잡지 말고 이런 대관 업무나 이제 인허가를 위해서 좀 여유 있게 공사 기간을 잡고 가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 초보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 좀 큰 엔지니어들이 되기 위해서는 좀 크게 보고 좀 이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현장 설명에 앞서 제가 이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영상 찍으면서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좀 불쌍하니까 좀 한 번씩 해주시고, 저 이렇게 구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자존심이 좀 세기 때문에 구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가끔씩 저렇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현장 노하우, 디지털 계정기와 아날로그 계정기를 좀 사진을 제가 좀 발췌해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좀 해놨어요. 이게 며칠 전에 이제 제 아시는 분이 이제 전기 안전관리자를 하시는 분인데요.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녁에 한 10시 반 넘어서나 왔는데, 이제 좀 친하게 지내시는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그 아날로그 계정기를 주로 쓰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회사를 옮기면서 이제 그 디지털 계정기를 처음 봐가지고 이제 값을 보고서 이제 겁이 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줬어요.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왜냐면 여기 경보창에 이제 여기 이제 LED 이제 인디케이터에 이제 표시가 뜨다 보니까 이제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괜찮냐고 이제 카톡에 사진을 잔뜩 보내가지고 와갖고, 제가 만약 문제 있으면 차단기 떨어졌을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막 어떻게 나왔냐고 막 물어보는데, 계정기는 정말 이제 그 로우 레벨의 계정기와 하이 레벨의 계정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비싸면 비쌀수록 디스플레이의 영역이 상당히 넓어져요. 싸구리는 조금 이제 뭐 메이커를 떠나서 이제 조금 표현하는 게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이제 좋게 만드는 거 고가의 계정기가 확실히 좋긴 합니다. 8비트 계정기랑 8비트 컴퓨터와 16비트 컴퓨터와 32비트 컴퓨터와 64비트 컴퓨터가 같진 않잖아요. 그죠? 기능이. 그런 거랑 하드웨어적이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게 디지털 계정기는 사실 제조사들이 다양해요. 뭐 해외 같은 경우는 GE, 제너럴 일렉트로닉스나 알스톰이나 슈나이더나 GMS나 뭐 ABB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ABB나 뭐 아이가 많아요. 제조사들이. 그 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 LS산전이나 효성이나 현대 이런 데서도 만들고, 이제 중소업체에서도 계정기를 만들죠. 근데 거기마다 그 계정기 특성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플랜트 쪽에 계신 분들은, 그 오랫동안 계신 분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계정기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다른 계정기 만들려면 그분들도 답답한 거야. 매뉴얼 보고 막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익숙한 계정기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조언을 해줬던 거는, 카탈로그를 보고 이제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좀 해줬고, 일단은 현 상태에서 문제 없으니 좀 시간을 가지고 공부 좀 해서 접근을 해라 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기는 지금 이제 계정기 IED라고 해요. IED.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계정기라고 하죠. IED는 인텔리전스 일렉트릭 디바이스인가 일렉트로닉스 디바이스인가 뭐 그래요. 뜻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ABB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요거는 이제 슈나이더 거. 이게 디지털 계정기입니다. 지금 얘도 디지털 계정기고 얘도 디지털 계정기고, 이 디지털 계정기는 여기 이제 싱글 라인에 있는 모선의 이제 동작 상태를, 이게 뭐 접지 개폐기나 차단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V1, V2, V2, U1, U2, U3 하고 1차 측과 2차 측을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F는 프리퀀시 하고 주파수 쪽이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전류는 I1, I2, I3 상별로 이렇게 다 이제 나타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시를 해 놓을 수도 있고, 이제 창을 바꾸면은 이 값들을 다 바꿀 수 있어요. 버튼을 이런 것들을 이제 눌러 가지고 메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그 알람 접점이 뜨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거에 의해서 경보가 되는지도 알 수가 있고, 트립되면 여기에 이벤트 로고를 이제 메뉴창에 들어가서 어떤 게 떴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로그 기능도 이제 아이디 계정기는 비싼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쓰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셀 계정기라는 거고, 이제 셀 계정기의 451 모델이에요. 그래서 베이 컨트롤용은 우리가 이제 인커밍 쪽이나 뭐 이런 쪽에 쓰는 이제 컨트롤용 이제 계정기를 말하는 겁니다. 얘도 이제 꺼져 있지만은 이걸 통해서 여기 이제 메뉴 창을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메저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세팅 테이블을 확인할 수도 있고, 이벤트 로그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얘를 들어가서 해당되는 거에 뭐 메저링을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얘를 누르면 들어가고, 세팅 밸류를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통해서 셋 포인트를 확인하고 엔터를 치면은 셋 포인트를 수정할 수도 있고, 이제 거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ES 키를 누르면 홈 화면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이제 인디케이터 암호들이에요. 그 인디케이터 이제 표시들이죠. 뭐 인커밍 트립 50, 51, 50, 51, 그 다음에 뭐 ATS, 이니시에이티드, ATS 레디,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이제 86, B3, 폴티 이렇게 적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여기에 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표시된다는 거예요. 이상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날로그 계정기예요. 아날로그 계정기. 얘는 그냥 봐요. 얘는 오버 커런트 릴레이, 그죠? 오버 커런트 릴레이. 과전류 계정기 딱 한 개 기능만 가지고 있지만은 얘는 여러 개의 펑크션을 가지고 있어요. 뭐 50, 51, 27, 25, 43, LR, 라이즈 로우저, 74, TC, 51G, 62 이런 이제 계정기 그 멀티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요. 만약에 아날로그 계정기 이 유도 원판형 아날로그 계정기를 이용하면은 이 기능을 다 유지하려면 기능당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9개나 8개. 뭐 판넬당 하나씩 쓰는 게 아니라 두세 개씩 쓴다, 두 개씩 쓴다 그러면 이제 뭐 4면이 있어야 되면 얘는 한 면이면 끝나는 거죠. 그 정도로 그 디지털 계정기는 되게 우리 판넬을 줄일 수 있다라는 가장 큰 매력을 가지고 있고, 멀티 펑크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아이디 하나가, 디지털 계정기 하나가 여러 개의 이제 기능들을 다 수행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런 거를 몇 개를 꼽을 거는 얘는 그냥 하나만 달랑 꼽으면은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텍션에 관련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 지금까지 이제 디지털 계정기와 아날로그 계정기의 이제 외형적인 측면을 좀 가지고서 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다양하다. 일단 그 디지털 계정기는 종류가 다양하다. 여기 이제 아날로그 계정기는 이제 경복기 되게 유명하긴 하더라고요. 많이 썼고, 저도 94년도서부터 봤을 적에도 경복기 있었어요. 변전실에, 전기실에. 그리고 이제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이제 개통 전압은 765, 345, 154, 22.9, 22, 6.6, 380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잖아요. 여기에 이제 디지털 계정기의 활용은 이렇게 이제 적어놨어요. 실제 이제 뭐 잠깐 설명하면 765KV랑 345KV랑 154KV랑 22.9KV가 주력이고, 그 다음에 22KV는 22KV는 이제 비접지 계통이 이제 없어지고 있고, 6.6KV 소울레이터 계통도 없어지고 있어요. 없어졌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 이제 380, 222.9, 154, 345, 765가 전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80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 수영가에서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 등동 공용이라고 하죠. 등동 공용. 그러니까는 세계상에서는 380을 받지만은 한계상과 중성섬에서는 220을 쓰잖아요. 그래서 380은 동력용, 그 다음에 220은 전등용. 그래서 등과 동력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등동 공용이라는 이제 표현을 좀 많이 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통 765랑 345는 거의 765는 100%
100% 한전에서 운영을 하고 3, 4호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에서 짓고 기부 체납을 한전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극히 별로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기본은 져주고 넘겨주기 때문에 한전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호사는 한전에서도 운영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용가에서도 운영을 합니다. 1호사는 우리 민간에서도 운영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울산 쪽에 이제 공단들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SK 에너지에서 운영하는 공장이나 뭐 S오일에서 운영하는 공장이나 뭐 고려아연이나 뭐 이런 데 울산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다 1호사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 이제 초고층 건물에서는 22.9kV, 뭐 2000kV, 2만 kV 정도, EMV 정도 이제 보통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쓰고 있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765나 345는 디지털 계정기를 거의 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22.9kV 오면은 이런 걸 못 만질 수도 있어요. 의외로. 왜냐면 다 엔지니어가 모든 거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개념적인 건 조금 알고 있어도 실제 만져보지 않으면, 조작하는 사람이 실제 만져보지 않으면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1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고품질의 이제 설비를 가지고 있는 데는 ID 계정기를 많이 써요. 돈 많은 이제 뭐 삼성이나 이런 데는. 근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조금 영세하거나 그런 데는 1호사를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데는 이제 아날로그 계정기를 쓰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아날로그 계정기가 나쁘다, 뭐 좋다 이걸 떠나서 그냥 일단 그런 구분을 짓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22.9kV는 대부분 아날로그 계정기가 아직까지는 많이 좀 이게 아직까지는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근래 이제 초고층 빌딩이나 이런데 이제 최신으로 짓는 데는 디지털 계정기가 일부 들어가는 곳들도 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어기구 번호에 대해서 이제 현장을 말하다에 그 제어기구 번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잘 쓰는 것들을 이제 설명해 놓은 게 있고, 우리 그 일렉트릭 아이디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제가 이거 파란색 있죠. 여기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외워 놓으셨으면 좋겠다. 과전류 계정기가 51번이에요. 51번. 지락 과전류 계정기가 50번. 그 다음에 과전압 계정기가 59번. 저전압 계정기, 부족 전압 계정기라고도 하죠. 27번.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많이 쓰는 계정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없는 게 없죠. 여기 요 두 개는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다 쓰잖아요. 그 다음 과전압 계정기보다 부족 전압 계정기 많이 쓰죠. 이 부족 전압 계정기는 이게 모선에 붙어 가지고 PT 포텐셜 트랜스포머라고도 하고 VT 볼테이지 트랜스포머라고도 하는데, IC 규격에서는 VT, 우리 국내는 PT라고 쓰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 PT에서 전압을 센싱을 해서 솔로에서 이제 80% 이하의 전압이 드롭이 되면은 이제 정전으로 보고서 이제 블랙 스타트를 비상발전기를 가동시키는 경우도 있고 절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얘를 통해서 이 계정기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UVR이라고 하죠. UVR, 언더 볼테이지 릴레이. 그 다음에 얘는 OVR, 오버 볼테이지 릴레이. 그 다음에 얘는 그 OCGR이라고 하죠. OCGR, 오버 커런트 그라운드 릴레이, 그라운딩 릴레이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전류 계지고 오버 커런트 릴레이. 얘는 뭐 그냥 프로텍션의 기본이죠. 얘 두 개는 얘 두 개는 그냥 프로텍션의 기본입니다. 기본. 직접접지 계통에서는 얘 무조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 들어가고, 비접지 계통에서는 뭐 ZCT 영상 변리기랑 그 GPT 그 접지 변압기를 통해서 그 SGR 셀렉티브 그라운딩 릴레이를 이제 동작시키는 요소로 이제 비접지 계통에서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귀로 전류를 접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귀로 전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GPT와 ZCT를 써가지고 이제 그 영상분을 이제 검출을 하는 거거든. 영상분은 이제 고장이잖아요. 고장. 그죠? 그래서 요 정도는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계정기. 이제 81, 동기 검출기 25번. 그 다음에 결산 계정기 43번. 요 정도를 좀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 1화석 계통이나 22.9KV 좀 고퀄리티 이제 프로텍션이 되어 있는 데는 이제 87번, 86번을 또 쓰는 경우도 있어요. 87번은 이제 레이쇼 디퍼런셜 릴레이라고 해서 이제 비율 차동 계정기 87번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6번 락아웃 릴레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이제 쓰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아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익숙한데, 조그만 데 이제 요렇게 이제 조그만 데 쓰시는 분들은, 일반 건축물이라 이런 데 쓰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제 요거를 이게 왜 이거를 제가 알아야 되냐고 설명을 하냐면요. 아까쯤에 이제 계정기 보시면은 얘야 이제 오버커런트 릴레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OCR이라는 것만 알고서 그냥 오버커런트 릴레이라는 걸 그냥 한글로 외워놓으면 끝나요. 근데 얘 같은 경우 50번이야. 50, 51, 27 이렇게 적혀 있어. 그러면 50번이 뭐야? 아, 그리고 여기 계정기 아까쯤에 여기 이제 세팅 테이블 들어가면은, 세팅 값에 들어가면은 50 세팅이라고 돼 있어요. 오버 커런트 릴레이 세팅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예? 오버 커런트 릴레이 세팅하는 게 아니라 51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찾아 들어가요. 알지 못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려고 하는 거고, 제가 현장을 마다에 제어 기구 번호에 대해서 영상 칠판에다가, 화이트보드판에다가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소한 얘는 알고 있어라. 얘는 제발 알고 있어라.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제 이제 그 프로텍션에 대한 이제 직접 접지 계통의 프로텍션과 비접지 계통의 프로텍션, 그 다음에 고저항과 저저항 접지 계통에서의 프로텍션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개념적으로 아주 쉽게, 그러니까 요 정도의 개념만 알고 있어도 현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상 끝내기에 앞서서 혹시 이제 제가 이제 소통을 말하다만 이제 지금 찍고 있는데, 뭐 다른 이제 좋은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은 제 이제 댓글에다가 좀 이렇게 영상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게 나오면은 제가 물론 이제 공부를 하거나 좀 주변 지인들한테 좀 물어봐서 여러분들께 좀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제가 아는 거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살은 다 빼고 뼈대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는 거 위주로 우리 초보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빨리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